지난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댓글에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본인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과시욕이 있고 그리고 가끔씩 카리스마 있게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스타일인데 정확하게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근데 이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반대 스타일의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가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피해망상에 빠져 있어요. 예컨대 대략 이런 식입니다. 야, 난 말이야 사실은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았어. 공부도 잘했고 반에서 1등 한 적도 있어. 근데 아빠가 사업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과외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성적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 대학도 포기했지. 아빠 사업만 안 망했다면 나 정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내 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얼핏 보면 아주 다른 것 같잖아요. 저쪽은 허세, 허풍, 헛바람이 잔뜩 든 스타일이고 이쪽은 조용조용하면서 어떤 슬픔과 우울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이전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특성이 뭐라고 했죠? 특권의식, 바로 이겁니다. 둘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특별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외식이나 쇼핑을 할 때 종업원이 본인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황당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따 대고 감히 이런다고 했어요. 근데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겉만 보면 전혀 모릅니다. 좀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별로 나서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무언가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뭐랄까 일종의 프로 불편러 같은 기질이 있다고나 할까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그 원인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거죠. 쟤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그 회사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식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별 생각 없이 야 걔네들 신경 쓰지 마. 그런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봐요. 그럼 갑자기 찬바람이 쌩 하고 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고개만 계속 끄덕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말이 맞네. 이런 추임새나 넣으면서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혹여라도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너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충고라도 하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는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하는 생각이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의 감히 나한테 라는 건 역시 어떤 특권의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가 본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특별 대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대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군대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훈련 열애가 되잖아요. 군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받으면서 나을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피해를 입고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너랑 같을 수가 있어. 네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대신해서 뺑이 치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라는 거죠. 실제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도움을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잘 모르고 도와줬던 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면 빡치게 되곤 하는데 그때마다 본인이 더 불행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넘어가죠. 사실은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휘두르는 거고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본인한테 힘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걸 감추고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인물이 외현적이 되었다, 내현적이 되었다 하기도 해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도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생각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오곤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왜? 난 잘났으니까.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자기가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왜 일이 그렇게 된 겁니까? 못난 인간들 때문에. 상사든 부하든 동료든 그 일과 관련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처럼 프로 불편러 기질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잘 나가잖아요. 그럼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확 바뀝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을 보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얌전하고 소심해
무책임해 보이던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면서 존경과 찬양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나보다 내가 낫거든, 이 생각은 그냥 진리 같은 거라고 했죠. 외현적이건 내현적이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갑질을 해대고, 그래서 그렇게 분하게 느끼며 상처받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건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못난 면을 철저히 분리해 남에게 투사하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인을 막대하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영상에서 만약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찐 나르시시스트는 본인한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댓글에 본인이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다고 한 분은 그렇게까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고 조언을 드릴게요. 자, 만약 본인이 환자라면 팩폭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환자가 아니더라도 달라지고자 하는 확실한 각오와 의지가 없다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떤 사람들에겐 받아들이기 매우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통과 의례로 겪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잊어버려서 그렇지. 철학자 중에서 쇼펜하우 못지않은 독설가가 있어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을 재구성한 겁니다. 가능한 순한 맛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찐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라는 생각을 아예 전혀 결코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걸 똑바로 쳐다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본다는 게요, 어떤 사람에겐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보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 가지 팩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한테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막연하게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당신이 바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바빠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당신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자, 아직 괜찮죠? 두 번째 팩폭 들어갑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예인이라면 광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당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당신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그들 중 대다수는 그저 당신이 보여주는 겉모습,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중에 극소수는 진짜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서 당신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고 그 사람은 그걸 받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쳐 떠나게 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신과는 다른 시각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나마 그 사람이 양보를 했던 건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당신은 사실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거든요. 당신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별로 듣지 않아요. 그런 식의 관계를 계속 견뎌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지만 결국엔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완전히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입장을 가진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거든요. 이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진실은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당신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눈에는 내가 이렇게 잘난 게 보이는데 그걸 못 본다고? 하여튼 덜 떨어진 것들, 상종 못할 것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식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려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증오하거나 경멸하곤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진짜 환자 되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싸우게 되면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인정하세요. 만약 당신이 대학에 떨어졌다면 세상은 당신을 그저 낙방생으로 볼 뿐이고, 당신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면 세상은 그저 대기업 직원으로 볼 뿐입니다. 물론 당신은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붙었지만 좀 다니다가 퇴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세상의 평가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람들은 꽃이 피면 야 꽃이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새싹이 올라왔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필 텐데 왜 그걸 몰라? 이러면서 세상을 욕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햇살을 받고 비를 견디며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펼쳐지고
그렇게 기다리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럼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꽃이 핀 걸.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쁜 꽃이란 결과만 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고통과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